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조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걸 얼마나 학습 정확하게 기억해서 잘 기억하고 있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관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답하면 되겠고, 참고로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 질문 던진 거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라.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항등식과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식을 이제 양쪽 계수를 비교해서는 계수 비교법 있고 그다음에 수치 대입법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계수 비교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항의 계수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들은 이제 전부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되겠고, b 플러스 2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럼 당연히 이제 얼마가 나와야겠죠? b 값은 0 처리되겠고, 그러면 c는 8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 b, c 값이 다 얻어졌는데 세 개의 값을 뭐 더하게 달라. 그러면 뭐 10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항등식 두식 뭐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뭐 계수 부분들은 이제 제가 좀 적어놓은 것처럼 똑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B 다항식 계산을 좀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1차항 없으니까 4 이런 형태로 좀 써지겠고, 그 다음은 4X 세제곱, 와 근데 이제 빼기 할 거니까 아예 마이너스까지 붙일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러면은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쭉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 b, c, d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a, b, c, d 그냥 더하는 게 아니네요. a는 그러면 마이너스 3 되겠고, 그 다음에 2b인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c 그럼 마이너스 9, 그럼 4d 그럼 4, 6, 24 이렇게 처리됩니까? 숫자를 좀 재미있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2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또 가볍게 계산해서 계산 결과가 얼마 되나요?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죠? 뭐 계산식 자체가 뭐 많이 복잡한 형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x의 값을 구해달라. 자, 이제 복소수 이런 형태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2x-3y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0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3x-5y 플러스 2, 이 부분은 이제 허수 부분 앞에 계수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결과를 좀 알아봐야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쁘게 좀 잘 정리할까요? 어떤 식을 좀 처리해 가면 좋을까요? 가볍게 풀어갈 때, 그냥 뭐 숫자분을 좀 처리해 가면 되겠군요. 2x-3y 이 부분들은 1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x 마이너스 5y 이렇게 해서 1. 그럼 상수항이 같은 거니까 이 두 개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뭐 이항시켜서 2y는 이퀄 이항시켜서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에다가 이제 2y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2y를 대입해 주니까 4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y 값은 1이 되겠고요. y 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x 값은 얼마? 2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해서 3 답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복소수 상등인데, 뭐 복소수가 정리가 되는데 실수 부분 지금 이게 없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이렇게 이제 3 이렇게 돼서 그 결과가 이제 같아 하나씩 얻어져 가는 부분들. 정리해서 써놓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계수를 뭐
y를 소거하려면 위쪽 식에다가 또 몇 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5배 하고 밑에 식에 3배 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상수항 부분이 같으니까 그냥 뭐 두 개의 결과가 같다 해서 관계식 만들어서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되겠죠. 자, 그때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대체해서 조금 더 어떤 게 이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가 조금 이제 생각해서 풀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값은 일단 2차식이 돼야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겠고요. 자, 중근이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반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짝수 돼 있으니까 4분의 쓰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8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1, 3에다가 그러면 이제 2가 될 것 같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8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2하고 3분의 2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오호, 그럼 어떤 게 답이죠? 자, 근데 이제 A가 정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A 값은 2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도 구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대입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 되겠고 이건 2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근 자체는 x 값이 1 이렇게 되는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중근 P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 이 P 값은 1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수를 이제 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가볍게 또 2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판별식 제로 이렇게 살펴가는 2차 방정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 판별식 D를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질문 던졌네요. 자, 2차 함수라는 것은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게 이제 x축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y 값이 0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동시에 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이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는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좀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6 해서 이제 부호를 바꿔서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근 없다. 이런 형태로 연결되겠죠. 자, 그렇다면 또 역시 판별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 처리해서 이 부분이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4a 플러스 9 마이너스 4, 6, 24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5가 되는 건가요? 빼기를 해주게 되면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4, 46 안 되겠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연수가 뭐가 있나요? 1, 2, 3, 4는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좀 3개가 나오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또 자연수의 합을 구해달라. 1, 2, 3 더하기 해준 거니까 결과는 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가 된다라고 해주면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리해야 되겠고 만나지 않습니다. 근 없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간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직면체 모양의 네 블록 ABCD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블록은 XXX 정육면체인가요? XX1, X11, 111 이런 형태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블록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붙여가지고 큰 직면체를 만들었다. 직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부피를 좀 조사를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A 블록은 부피가 x 세제곱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한 개가 있겠고 다음은 x 제곱 이런 블록 8개 x 이런 블록 17개 숫자 커지는데요. 1이라는 블록 10개 그럼 1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피들 모두 합해가지고 근데 빈틈 없이 붙여서 만들었으니까 그 무슨 이제 요게 이제 세 개의 곱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럼 부피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뭐가 나온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뭐 인수분해가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식 인수분해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알아봐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 되겠고 7 마이너스 7에 10 되겠고 마이너스 10 역시 됐고요. 자, 그 다음은 뭐 일단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뭐 x 2, 5, 10이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다 써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A, B, C를 다 얻었는데 이런 애들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1하고 2하고 5하고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뭐 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 중간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이제 파악해가면 되죠. 모두 빈틈없이 붙여가지고 큰 직면체를 만들었다. 큰 직면체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곱하면 되니까 큰 직면체의 부피, 작은 직면체들 모두 이제 합쳐가지고 큰 부피를 이루겠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조금 이제 잘 읽어가면은 이제 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인수분해 문제로서 귀결돼서 무난히 풀이 가능한 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알파, 베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이런 값을 계산해 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시 2 알파 알파 바 6 알파 바 베타 알파 베타 바 3 베타 베타 바 이렇게 써 있는데 전부 이곳에다가 대입한다는 얘기는 뭐 식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2 알파 바 공통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가 남고 그 다음에 뭐가 남나요? 베타가 남는데 여기가 또 3 개수도 있죠. 이렇게 좀 개수가 남겠고 뒤쪽은 뭐가 공통이죠? 베타바가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3 베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럼 완전히 재수가 좋습니다. 인수분해까지 됩니다.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3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이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처리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3 베타 그러면 1 플러스 i에다가 베타에다가 3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알파바 알파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i 부분에서 이제 부호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 식이 좀 소거가 돼서 좀 간단하게 처리됐습니다. 간단하게 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앞에만 좀 계산 잘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i를 이제 전개해서 곱하게 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5i 처리해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형태. 그냥 대입했으면 난리날 일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간단하게 좀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죠? 8 마이너스 5i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네요.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대입하는 이 부분들 너무너무나 복잡하다는 거. 대입을 하나, 둘,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또 한참 해야 되겠고. 자, 이제 식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하는 뭐 요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인수분해 되는 듯 하지만 뒤에 이제 더하기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개해서 이제 다시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겠죠? 전개를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좀 잘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처리가 되겠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4,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막 전개를 하게 되면요. 계산식이 뭐 복잡해지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복잡해져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당장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아지려면 그럼 이제 여기 숫자의 합이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를 좀 찾아서 계산하게 되면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풀이를 하냐 이런 건데 자, 여기 이제 같아지는 이 부분들은 이제 치환해서 이제 A로 이렇게 바꿔가서 풀이를 진행할 건데 저는요 이렇게 안 하고요 이만큼을 이제 이렇게 좀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2라는 수를 6 더하기 6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좀 더 크게 먹는다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계산 과정이 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훨씬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이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반 3의 제곱인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물론 이제 판별식을 해도 됩니다. 9 빼기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도 되는 거겠고. 됐죠? 이제 그 다음 과정의 연산이 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값 9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작은 형태로 뭐 치환을 하게 됐을 때하고는 뭐 차이가 뭘까요? 그 다음 계산 뭐 작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전개식 자체가 복잡해지죠. 와우, 그다음에 숫자도 이렇게 커져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려면 이렇게 좀 이제 크게 묶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B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B라고 하자. 이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2차 방정식 실근, 자, a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 되어 있는데, 자 a 값이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뭐 가볍게 실근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짝수 공식 형태를 쓰면 되니까 9 마이너스 ab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항을 시키니까 AB 곱하기 한 결과가 9보다 작은 이런 경우를 이제 순서상을 모두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일일이 뭐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A, B 이렇게 해서 A를 기준으로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1이면 두 개 곱하기 해서 9보다 작은 거 이거 모두 다 되겠습니다. 3, 4, 5, 6 이렇게 해서 다 찾아가면 되겠고, A가 2이면 2,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4개가 되는 건가요? 그럼 3이면 1, 2, 3, 3개 9까지 되는 것 같고, 4면 1, 2, 4, 2, 8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5하고 6 되게 되면 하나만 되는 거죠. 1, 1 이렇게. 이게 좀 뭐 금방 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6개, 4개,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셋 그러면 5개에다가 또 이제 2개가 더 있으니까 이제 합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17개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딱 풀어가지고 이제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되면 직접 이제 개수를 카운팅해야 되는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식 자체가 뭐 곱하기 해서 9보다 작다 이 정도니까 뭐 이렇게 뭐 무리 없이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1번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라는 식하고 y는 이퀄 x 마이너스 a라는 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동시에 만족해가는 걸 풀어가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마이너스 2a하고 x 마이너스 a하고, 자 넘겨서 정리를 잘 하면 a-1 x-a는 이퀄 제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 근이 좀 만나는 두 함수 사이에 이제 x 좌표가 만나는 x 좌표를 알아보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이제 판별식을 그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전개해서 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제 거의 곱셈 공식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정리된 식이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음수 나올 일은 없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항상 뭐 중근이거나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의 관계값이 항상 만난다 이런 형태의 4번을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연립방정식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정리해서 하나의 식을 이제 만들어 간다 이 부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 파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판별식을 이제 조사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결론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 해석해가는 그런 절차로 딱 연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2차 함수하고 뭐 직선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을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과 x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나요? 와, 그럼 풀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하고 2x 플러스 k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중근 가져야 되겠습니다. 중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k 값 구했을 텐데 굳이 판별식 할까요?
하죠. 뭐 플러스 k는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 하고 다시 또 2x 플러스 k 하고도 또 접해야 되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것도 또 역시 이제 판별식 t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4분의 해주면 1 빼기 k 플러스 어이구 부호를 지금 바꾸면 안 되죠. 마이너스 m 이퀄 또 제로 이거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식해서 2 플러스 m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러면은 m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처리되겠습니다.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k 값이 이미 얻어졌으니까. 자,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요? 어호,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서 k-3m 이 결과는 그래서 정답 5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하고 또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푼다 계속 거듭돼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나눈 거겠고 접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근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이론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복습 잊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좋은 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초 후 공의 높이를 Y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관계식이 매우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죠. 자, T 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높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이런 문제 됐을 때 우리는 좀 당황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함수 자체를 그냥 2차 함수로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차가 의미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꼭지점에 t 좌표만 쫙 보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으로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5하고 20 이렇게 있으니까 10분의 20이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럼 2초일 때 이제 가장 높은 곳까지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요 2분의 1입니까? 2분의 1 알았습니다. 2분의 5는 2보다는 좀 크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게 되겠습니다. 됐죠. 던져서 2초까지 이제 계속 높이가 올라갔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인데 높이 최소 높이요? 당연히 그러면 좀 조금 올라간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 열심히 잘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원래 5 곱하기는 어디가 있나요? 5 곱하기는 2분에 대해서 4분의 그냥 5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계산해서 2분의 1 대입하니까 10이 되겠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거 좀 4로 좀 전부 다 통보를 해야 되겠죠. 15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요? 60이 되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55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특이합니다. 가장 높은 건 물어보지 않고 또 가장 낮은 건 물어봤으니까 올라가기 전인 2분의 1 때 시간이 2분의 1 때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2차 이상의 다항식 px를 x-로 나눌 때 목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qx를 또 다시 나누는 건가요? 좀 복잡해졌으니까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px를 x-로 나누면 qx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r이 되겠는데 qx를 나눴다. 그럼 이제 qx를 나눴다. x-로 나눴다. 그럼 몫이 생기겠고 이때 나머지도 r이다. 라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때 옳은 것만 골라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px를 뭐 정리만 좀 잘하면 되죠. x-1 되겠고 qx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1 ax 플러스 r 처리해주고 더하기 r 이렇게 좀 쓰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걸 좀 이제 전개해주면 아주 좀 재미난 일이 생기는데 x-1의 제곱 ax에다가 r의 x-1 더하기 r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전개해주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이 기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px를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px를 이제 기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되겠고 와, 그럼 1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게 r이란 말하고는 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니은을 풀 때는 px 플러스 x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와, px 우리가 정리한 거가 px가 끝나는 게 아니라 x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x-1 qx 더하기 r에다가 더하기 x를 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1로 난다는 얘기는 이 부분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게 더하기 x 파트 부분들도 더 나누기가 더 진행돼야 되니까 식을 좀 더 한 번 더 변형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x 부분을 x-1 플러스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부분에서 x-1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q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r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해달라 r 플러스 1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쪽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럴싸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끝났는데 이제 또 디귿이 또 있습니다. 이걸 또 x 마이너스 나눌 때 몫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와, 이거는 시기점 매우 깁니다. 자, px 맨 처음에 주어진 곳에다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xpx니까 좀 주어진 식에다가 x를 또 마저 또 곱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px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x에 x-1 qx 되겠고 rx 이런 형태로 좀 쓰면 되겠습니다. 전 문제 x를 이렇게 좀 곱하게 해줬죠.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x-로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자, 이제 뒤쪽 파트 부분이 또 나눠지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누게 되게 되면 이렇게 처리되고 플러스 r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이너스 r 플러스 r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식 정리할 때 x-1, x-를 공통을 좀 묶게 되게 되면 xqx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r 처리되고 그다음에 r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목 자체가 xqx 플러스 r xqx 이건 또 잘못됐네요. 플러스 r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잘못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니은 하나만 맞는 이런 내용. 자, 나머지 정리해서 나온 기본 원리들을 쓰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식변형을 하라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자, 쭉 됐고 돼 있다 라고 돼 있을 때 그에 맞는 식 쓰고 맞는 식 써서 정리해서 최종 이런 식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기본 패턴. 근데 이제 실제 문제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준 패턴도 썼고 가장 맨 처음 나온 이 기본도 좀 썼습니다. 그죠? 자, 기억을 알아보려면 대입한 식을 이제 전개해서 x-1의 제곱 이 형태를 만들어야 x-제곱으로 나눈 거로 이제 문제가 연결되겠죠. 그랬을 때 몫은 ax가 되는데 나머지 파트 부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니은은 px에다가 더하기 x를 했으니까 더하기 x를 이제 더 쓴 거죠. 그 다음을 이제 이 나누기를 했을 때 x도 이제 이거 나눠지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을 풀 땐 뭐 x를 아예 뭐 곱하기 했으니까 곱하기 한 식을 좀 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나머지 부분 또 이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정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식을 이제 그 문제의 형태에 맞춰서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이런 거니까 조금 풀이가 좀 길어질 만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기억 니은들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간단한 3개의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집중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알파를 대입해도 2가 되겠고 베타를 대입해도 2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뭔가요? fx 빼기 2. 요 2란 식을 좀 이양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다가 알파 이렇게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성립한다라는 뜻의 식이 되는 거죠. f 알파는 2, 베타는 2.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에다가 빼기 2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식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좀 이거 이제 쫙 대입해 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정보,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와, 이것도 뭡니까? f 식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라고요. 와, 그러면 f에 알파 베타를 대입한 식을 좀 막 써야 됩니까? 우후, 그렇게 되면은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의 5배의 알파 베타 되겠고 k 마이너스의 지금 식 자체가 k로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써 있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k까지 이렇게 쓰는 이 식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결과가 얼마다는 5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k를 빼달라. 자, 알파 베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k-2의 제곱이 되겠고 5배에 다시 k-2 되겠고 플러스 k는 이퀄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게 좀 낫겠죠. 자, k제곱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처리되겠고 5k에다가 뭐 그냥 쓰죠. 뭐 5k 마이너스 10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 6K인데 처리해주니까 2K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와우, 숫자가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해서 K에 대한 완벽한 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모든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거하게 세운 게 또 참여주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도 잘 안 되는 패턴 같아 보이는데 인수분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1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풀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으로 우리를 괴롭힌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살짝 당황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을 좀 몇 개를 좀 결합시켜 놨습니다. 자, 주어진 식 맨 처음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 대입했을 때 2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형태 똑같은 모양의 근이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뭐 fx라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식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이런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좀 익숙해져 갈 만한 건데 좀 특이하게 이제 또 알파 베타를 대입했는데 오다라는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한 식을 직접 써서 5라고 좀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제 알파 베타 값이 k-2였으니까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꿔놔서 최종적으로 k에 대한 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식을 만들어가는 요 절차가 평상시에 우리가 다루던 거하고는 조금 낯선 요소가 좀 살짝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출제자가 이제 제시한 방향대로 좀 따라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y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2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y는 이퀄 fx라는 거 하고 y는 이퀄 2x-1 이런 거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y는 아니라 이제 같다라고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는 2x-1 이걸 풀어야 되겠고 좀 정리하게 되면 fx-2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걸 열심히 풀었다. 그랬을 때 이제 근을 이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y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고 직선하고 만나는데 x좌표를 이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인데 y좌표라는 건 뭘까요? 직선을 좀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알파를 대입해주면 2알파 마이너스 1, 베타를 대입했으면 2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때 이 y좌표 값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6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1 처리가 된 거죠. 그럼 2α-1은 이꼴 마이너스 2. 2알파는 마이너스 1, 알파 값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2베타-1은 6. 이렇게 처리되니까 7이니까 베타 값은 그러면 2분의 7 이렇게 처리해서 두 개가 이제 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을 갖는 2차 방식을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x제곱 두 근에 합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근에 합해주면 3이니까 마이너스 3x, 두 근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근을 하는. 자, 근데 이 방정식이 바로 뭐다? 이런 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fx 빼기 2x 플러스 1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fx를 알 수 있겠습니다. x제곱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자, 빼기 그러면 4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fx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fx 얻어냈습니다. 아하, 끝이 아니고 이제 또 계속 진행시키네요. 그럼 이런 fx는 또 어디서 최소값을 이렇게 갖느냐 물어봤는데 최고차가 양이 됐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대입해주면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고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분의 12 그러면 4, 3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 값은 2분의 1 되겠고 q 값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해서 PQ를 얻어냈습니다. 이때 이제 P-Q 그렇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P-Q 처리해주면 자, 그러면 2분의 6, 2분의 7 이렇게 돼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하, 주어진 식, 좀 y좌표로 주어진 것이 좀 살짝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파, 베타, 그는 주어진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일단은 두 함수가 이제 뭐 같다 해서 이런 관계를 풀어간다. 그는 알파, 베타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난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곧바로 알파, 베타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만나는 거였을 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제 2차 함수보다는 직선이 좀 편리하게 이쁜 식이 나오겠죠. 해서 최종 알파, 베타를 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를 근원하는 이제 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들이 위에서 주어진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최종 함수식 되겠죠. 그래서 이제 F를 찾고,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이 함수가 완성되니까 이제 다시 또 뭐 최소값 물어보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살짝 살붙인 거니까 2차 함수만 정확하게 잘 구해졌으면 또 무난히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큰 흐름틀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역시 y좌표로 주어진 게 좀 특이했고요. 그 다음엔 그래도 뭐 만나는 좌표하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둬 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시작합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와우. 오. 못들어진 숫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값을 계산해서 뭐 mn을 좀 각각 구해달라 이런 건데, 자,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식의 이제 특징들을 좀 잘 살펴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99 나와 있는데 뭐 뒤에 또 보게 되면 1101 이런 부분들하고 10의 n제곱하고 연결시켜 가려면 99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100이라는 숫자가 관심이 가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x 이렇게 좀 치환해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99라는 숫자는요, 100-1 이런 형태의 숫자를 좀 살펴보면 되겠고, 여기는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을 제가 x-1에 요게 이제 만이 이제 x 제곱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곱셈 공식이랑 딱 연결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질문 던지는 건 10의 지수로 고쳤잖아요.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들으니까 10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m 값은 얼마다? m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좀 하나 더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식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9 이 부분은 역시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곧바로 쓰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요, 옆에 써져 있는 100일은 x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은요, 만이라는 것은 x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또 그러면 합차 공식입니까?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그럼 뭡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 요건 이제 10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10의 8제곱 마이너스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n 값은 얼마? 8 이렇게 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아주 좀 재미나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100제곱한 이런 부분들, 와,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구조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살펴간 이런 과정들 좀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좀 고쳐가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숫자와 관련된 그런 뭐 계산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이런 거고 연관되는 문제다라고 학습이 되어 있다면 또 나름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복소수를 제곱하면 의미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정리가 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하면 뭐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냥 정리가 안 되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리입니다. 자, 전개했을 때 x 제곱 실수 부분 생기겠고, 또 여기 전개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은요 또 전개를 했을 때 x 제곱 i가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 그 다음은 또 뭐죠? 마이너스 2 i 이런 형태가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뭐 질문을 해야 뭐 답해가는 거지,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산을 뭐 실제 뭐 제곱해야 되는 일인데 제곱하더라도 불편하고요. 자, 이제 정리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문제는 좀 제곱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가 매우 불편하니까 이제 이론으로 합니다. 이 볼을 이제 잠시 a 플러스 b라고 놓고 이런 것은 이제 제곱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제곱하라고 했으면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ab i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뭐가 되라? 의미실수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뒤쪽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나오는데 A가 0인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는 음수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B 값이 0이 돼버리면 아예 0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B 값이 0이면 A제곱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했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정리됐던 모양일 때 A 값은 0, B 값.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순호수가 되었어야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겠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x 값은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오호,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긴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의 정답 x는 얼마? x는 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좀 몇 개의 중요한 요소가 좀 담겨 있습니다. 복소수 하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겠고 제곱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잠시 실제 가지고 제곱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 형태로 해서 제곱을 좀 해서 문제의 뜻에 맞는 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이제 순호수가 되는 이론 정리를 좀 해본 거죠. 이런 항목이었다.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무엇을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지를 이제 결론내 가는 과정을 이제 얼마나 잘 학습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살짝 좀 복잡한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당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집니다. ax 세제곱 b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나눴더니 x-1의 제곱 qx 이렇게 이제 나눠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서 풀어가는 문제 조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를 대입해서 뭐 정보를 얻는 것까지는 좀 쉽습니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7 플러스 4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이제 관계시간을 얻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쉬운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처리해죠? 정보를 하나 더 얻어야 되는 건데 얻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b를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대입하는 식을 좀 반드시 좀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좌측에서 그 다음 과정에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a하고 x하고 이제 두 문자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전개할 때 이제 a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ax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 3에 1, 4에 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생겨서 ax 제곱이 되겠고 다음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약분이 이루어지겠고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었으니까 또 다시 이제 얼마나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3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이제 얻어져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1이 얻어지면요 b 값은 계산하면 이제 2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 b 이렇게 이제 값을 얻어가는 그런 형태. 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의 풀이는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제 그 절차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처음엔 관계식 하나 얻어져 가는 거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정보를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완전 제곱식일 때는 2차식으로 하니까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한데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이루어져서 주어지니까 나눠주는 부분과 약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풀이를 이제 어떻게 좀 잘 하느냐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완전 제곱식 나누는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뭐 다시 또 대입해서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정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 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니까 학습 정확하게 좀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A 제품을 만드는데 2,000원씩 팔았더니 하루에 300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가격을 100원 올릴 때마다 판매량이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했을 때
판매에 얻은 총 판매 금액이 최대되겠다. 판매 금액을 알아보는 거죠. 자, 원래는 2,000원에 팔았고 그러면 300개가 팔리는데 100원씩 올린다. 100원을 몇 단계 올렸을까요? 100x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5x만큼씩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5개씩 줄어드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 금액을 만들었다. 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려면 이제 100 공통을 좀 끄집어내면 되겠고 뒤쪽은 또 5가 또 공통입니까? 이렇게 하면 20 플러스 x가 되겠고 자, 5, 6,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좀 식을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요 2차식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니까 뭐 500은 좀 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60에 40x가 되겠고 플러스 1200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최고차가 음이니까요 위로 블록인 형태를 그려주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0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가볍게 되겠고 이제 뭘 풀어본 걸까요? A 제품 가격과 하루 총 판매 금액 다 구해가는 거군요. 자, 20이란 얘기는 그럼 가격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x에다 2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러면 2,000, 와, 뭐요? 2,000원짜리를 2,000원 올려서 뭐 가격을 4,000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좀 심한데요. 가격은 어쨌든 이제 4,000원짜리를 좀 파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냥 최대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 금액을 물어보게 되면 뭐 최대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죠. 자, 20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40이 되겠고 20을 대입해주면 여기도 40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곱하기 5에다가 그 다음에 또 40 곱하기 4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5, 4,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100도 있고 20도 있고 40도 있고 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8 있고 동그라미 개수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쭉쭉 이렇게 되니까 10, 100, 1000만, 8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가격 4,000원. 와, 근데 이거 좀 너무한데요. 가격을 뭐 배로 올려가지고 80만 원 이득을 가는. 에이, 악덕상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식을 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수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100원씩 올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몇 단계 올렸을까? 100x 5개씩 줄어진다. 5x 줄어드는 거니까 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해서 전체적으로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식 됐죠. 자, 숫자가 그냥 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들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함수에서 뭐 그냥 법 제한 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꼭지점 찾아가는 거니까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20번 좋은 거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 좀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앞에 조금 까탈스러웠던 문제들 몇 문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향상돼가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좋은 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